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리슬님, 아파플링님, 질로왈님, 미국 주식 인생오리님, 우주호랑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SOXL에 다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SOXL이 대폭락하기 전에 미리 수익 실현해둔 현금을 활용해서 다시 매수에 들어갔고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처음엔 고용 수치에 놀라긴 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건 시장이 오히려 호재로 해석할 확률이 더 높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프리장에서 과감하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에 또다시 성공을 했는데요. 함께한 멤버십 회원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아마 매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이어갈 것 같고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미리 공지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요.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인텔의 하락 이유, 그리고 테슬라가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식 고용보고서였습니다. 일단 수치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3월 비농업 고용 수치가 무려 30만 3천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21만 2천 건을 크게 상회했고 월 평균 수치인 23만 1천 건도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는 월가에서 안 좋은 기사들을 많이 냈어요. 큰일 났다.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금리 인하냐.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류의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여론이 좀 바뀌었는데요. 안에 세부 내용을 까보니까 이번 고용보고서를 마냥 안 좋게 볼 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2021년 이후 가장 약한 상승 속도를 보이며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 특히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하락하는 수치가 나와줬다는 게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고용 수치가 저렇게 높게 나왔다는 건 고용시장이 그만큼 뜨거웠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임금 상승률도 같이 올라줘야 정상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이민자라는 변수가 너무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평소 같았으면 임금이 낮아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던 여가 숙박 분야에서 무려 4만 9천 명이 채용됐거든요. 이 수치를 누가 채웠겠습니까? 갑자기 미국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전달까지만 해도 별로 원하지 않던 일자리를 갑자기 이번에 막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적은 돈을 줘도 기꺼이 일하겠다고 나서는 이민자들이 채워준 거라고 봐야겠죠. 또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번에 경제활동 참가율도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이민자들 덕분에 노동 공급이 충분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별로 오르지 않는 인플레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 펼쳐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이 불과 이틀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설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죠. 그때 당시 파월이 핵심적으로 말했던 부분이 생산 가능 인구가 늘고 이민 유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시장의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파월이 이틀 전 말했던 이 부분이 이번 고용보고서에서 정확히 나타난 겁니다. 확실히 이런 걸 보면 파월이 각종 경제 지표들을 발표 전에 미리 많이 받아보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월의 평소 발언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시간이 갈수록 월가 여론은 급격히 바뀌었고요. 임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과 이민자 수 증가로 인한 매크로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나오면서 6월 금리 인하가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증시는 환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채권 입장에선 경제가 본인들이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였던 골디락스를 향해 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실망하며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채권에 안 좋은 분위기를 불러왔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장중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로이터에서 발표한 기사 때문인데요. 테슬라 모델2 저가형 차량 출시 계획이 완전히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나름 정황을 꽤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덧붙였는데 결국 핵심은 테슬라가 저가형 차량 개발 및 생산 계획을 포기하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장중 한데 6%가 넘는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로이터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뒤에 하락폭을 약간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으로 마무리는 됐어요. 왜냐면 시장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머스크가 그냥 단순히 쟤네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글만 남겼지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지 않았고 또 로이터의 기사가 생각보다 꽤 구체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무튼 다행히도 장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머스크가 X를 통해 한 번 더 글을 남긴 건데요.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한다고 말한 거예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확실히 못 박아서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시장은 안도하며 장후에 4%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후에 나온 머스크의 발언이 왜 의미가 있었냐면요.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는 게 택시 비즈니스에서의 수익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모델2의 생산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로보택시에 쓰일 차량은 모델2가 될 테니까요. 아무튼 머스크의 발표를 보고 테슬라 주주분들은 안심하셨을 텐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왜 아쉽냐면 제가 봤을 땐 이 로보택시 카드를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 때 활용할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차량 인도량 수치 박살난 것도 그렇고 테슬라의 이번 실적은 매우 안 좋을 게 예상되는 상황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서 로보택시 공개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마지못해 그 카드를 미리 써버린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 이야기 하자면요. 인텔 혼자 어제 하락했죠. 이건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이 이스라엘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신규 공장도 건설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인텔의 주가는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